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유전 재발열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유전 재발열 증후군은 이제 감기라든지 이런 거랑 조금 다르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하죠. 아, 우리야. 너 지난번에 결석했을 때 선생님이 너 감기라 해가지고 애들이 다 걱정했잖아. 감기 아니었어. 또 연락서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 없대. 근데 또 배는 아프고 손에도 막 이런 거 올라오고. 진짜 왜 그러는 거지? 여러분, 혹시 감기도 안 걸렸는데 갑자기 열이 펄펄 나서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유전 재발열 증후군이에요. 이름은 어렵지만 반복되는 열과 발진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게 되는 희귀 질환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병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교수님, 유전 재발열 증후군이 뭔가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워요. 유전 재발열 증후군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외부 자극이 없어도 이렇게 그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감기, 장염 이런 거랑 성장통, 알레르기 이런 질환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는 진단받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진단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진단 박람을 겪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유전 재발열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유전 재발열 증후군은 이제 감기라든지 이런 거랑 조금 다르게 한 38도, 39도의 열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하죠. 그다음 특히 이 열이 날 때 동반되는 증상이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관절이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이 전혀 안 나는데도 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아져 있다. 이런 경우에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유전 재발열 증후군이다 하고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유전자 검사가 가장 중요한 이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아서 실제 그 병에 해당되는 환자인데도 유전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한 50% 정도밖에 아직 안 돼요. 유전자가 안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라든지 뭐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희귀 질환은 아쉽게도 완치가 아직은 어렵다고 배웠는데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직까지는 유전자 이상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치료가 없어요. 그래서 완치보다는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치료의 핵심이 되고요. 이 병의 중요한 원인 물질이 인터루킨 1 베타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도하게 활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이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사를 맞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은 이제 그런 데 대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치료제로서는 한 8주에 한 번 맞는 이제 약이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어쨌든 그 두 가지 약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면서 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라고는 하지만 매일 주사를 맞는 건 아이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주사 안 맞고 일주일만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런 거를 흔히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1년 전부터 쓰고 있는 약은 이제 한 8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주사를 주면 돼서 그런 불편들을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이 열이 평소랑 다르게 일주일 이상 계속 난다든지 혹은 애기의 컨디션이 뭔가 이상하다, 뭐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뭐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혹시 여행을 가거나 지방이나 해외에 있을 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 저 유전 재발열 증후군이에요 라고 말하면 의료진이 잘 대처해 주실까요? 이게 워낙 드문 질환이라서 국내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이렇게 알려드려서는 금방 대처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나의 질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진단서라든지 질환 안내서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보호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이 병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 환자 수가 적어요. 그래서 극희귀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우리나라에 뭐 한 불과 수십 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인식도 부족하고 진단과 치료가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희귀 질환은 사실 진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의심을 잘 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이나 내용을 통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비슷한 증상이라고 생각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하면 충분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체크리스트! 혹시 그냥 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이 반복되진 않으셨나요?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발진도 생기는데 또 며칠 지나면 멀쩡해지는 그 증상이라 여기진 않으셨나요? 혹시 이런 증상이 3번 이상 반복되진 않으셨나요? 엄마, 아빠, 저희들의 반복되는 열과 증상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챙겨주세요. 열이 반복되는 게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반복 증상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우리 함께 더 많이 알고 더 잘 지켜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